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이다. 근데 3번 엑시트한 거 모두가 다 주변인들이었어요. 그리고 심지어는 제재하다가 안 되면 터치도 해요.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미란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나를 죽여줘 약간 이런 멘트를 막 써. 드디어 보고 왔습니다.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. 어땠어요?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.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, 재밌게 이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크든 작든 사업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, SNS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. 근데 그 SNS로 인해서 권력의 이동한 이런 부분들을 좀 제3자 관점에서 봤을 때 재밌는 포인트가 있고, 두 번째는 MG, 귀엽게만 보기에도 무섭게만 보기에도 힘든 우리들 MG의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나오는데, 저는 거기서 굉장히 장점으로 해석돼서 본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인물도예요. 인물도.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. 근데 결국에는 사람이거든. 그걸로 인한 인과관계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, 결론은 이제 M&A인 거예요. 회사를 매각을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 산업이 흔들리는데 막 휩쓸려서 가서 M&A가 되는 구조. 그리고 마지막에 자본 수익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기는 해요. M&A 시장들이 많이 활발해지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선상에서의 해석, 요 5가지를 놓고 보면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죠. 1편하고 2편이 가장 크게 변한 건 스마트폰이 있었던 시대와 없었던 시대가 나타나요.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에는 정보를 가진 자가 상위에 랭킹될 수밖에 없는 거야. 예전에는 언론의 힘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야. 그 언론만 장악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. 근데 이제는 언론이 아니라 SNS에서 누구라도 있는 현상을 올릴 수 있고, 사건, 사고를 논할 수 있고, 뭐 패션을 논할 수도 있고, 소자본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단 말이지. 변화의 흐름에서 계속 변화를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강자라는 느낌도 또 들거든요. 누구나 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 브랜딩만 잘하면 SNS에서 누구나 다 사업을 할 수 있고,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너무나 많잖아. 두 번째는 MG예요. MG. 사실 우리 MG 하면 워라벨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이제 그 미란다의 비서, 굉장히 스마트하고 괜찮은 사람인데, 패셔너블하고. 근데 항상 미란다가 전체 회의 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발언을 할 때마다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심지어는 제재하다가 안 되면 터치도 해요.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미란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나를 죽여줘 약간 이런 멘트를 막 써. 법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옆에서 통제를 시켜주더라고. 예전 같으면 그 권력자한테 그런 말을 못하지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면서 회사의 리스크, 그리고 미란다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, 내가 제일 사랑스럽게 봤던 MG 중에 하나가 그 앤디의 비서예요. 그 회사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이제 직면하고, 그 3세인 아들이 그 회사를 매각하려고 약간 준비 중인 절제정밀묘의 순간에 그 비서가 요플레를 자기는 먹겠다고 사라지는 줄 알았어. 근데 요플레를 가지고 숟갈을 떨어뜨리는 척 하면서 핸드폰을 회의 탁자 밑에다가 밀어 넣어가지고 그 회의 선상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앤디한테 이어폰으로 들려주는 거예요. 센스가 있고 되게 과감하잖아. 자기네가 왜 워라밸을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하는 순간에는 집중력 있게 상황을 파악하고서 기발한 센스를 발휘하는 이런 일들을 해내더라고요. 이런 말 있잖아요. 장사는 곧 사람을 남긴다고. 근데 앤디가 20년 전에 이제 이탈을 했잖아. 그날 떠날 때 다시 내가 여기 올 일이 있겠어? 올 일이 1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여기 와서 영웅이 되잖아. 그런 것처럼 이게 퇴사한다고 끝이 아니야. 나이제리 회장님한테 추천을 한 거야. 수상식에서 이렇게 했던 걸 보내주면서 영향력이 있게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추천을 해준 거지. 근데 결국엔 20년 전에 첫눈에 알아본 거야. 얘는 될 애다. 사실 저도 이제 2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. 사람을 딱 보면 너무 보여. 이 사람의 인성을 비롯해서 인성에서 어떠한 업무 처리가 될 것이고, 이 일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하고의 사회생활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야.
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했던 오너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. 나도 사업을 여러 번 이제 하면서 창업을 5번 하고 3번 엑싯을 했잖아요. 근데 3번 엑싯한 거 모두가 다 주변인들이었어요. 주변에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 내 거래처였거나 내 지사였거나 그 인더스트리에서 있는데 약간의 접점에서 좀 좋게 바라봤던 대표님들이 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 내가 이 사업을 그만하고 팔고 싶을 때 바로 거래가 될 정도로. 그래서 그 인더스트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발생이 된다. 이 영화의 이제 대단한 그 결말 스포. 결국에는 어부 회장이 자기의 생일 파티에 미란다의 그 글로벌 총괄로서의 승진을 발표하는 것 때문에 그 전에 미란다를 엄청 압박하고 막 몰고 와요. 그리고 그날 딱 발표 직전이야. 근데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세요. 아들 제이가 패션을 1도 몰라. 별로 관심도 없어.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표현하지 않지만 M&A 전문가들을 다 등용해서 데리고 와서 미란다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지. 그래서 미란다는 그냥 일하다가 갑자기 그냥 날벼락 맞는 그런 느낌으로 구내식당을 가. 그리고 자기 혼자 이제 그 선상에 앉는 거지. M&A 전문가들 쫙 앉혀놓고 예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앉아가지고 어떻게 돼? 뭐 어떻게 되겠어? 뭐 다 삭감되던가 아니면 회사가 매각이 되던가 너무 그려지잖아.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앤디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지? 지금 저 위기에 있는 미란다의 상황을 나도 같이 동석에서 듣고 싶은데 못 듣잖아. 참석을 못 하니까. 그리고 막 바로 동동거리고 있는데 그때 자기의 비서가 가서 요플레 숟가락을 던져가지고 거기다가 핸드폰을 밀어놓고 회의의 전체적인 내용을 앤디한테 바로 들려주죠. 그래서 앤디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선 내 업과 내 동료들을 다 지켜내려면 패션을 잘 아는 사람이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밀리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. 디올의 책임자잖아. 근데 엄청난 남자친구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그룹을 사주고도 남을 만한 남자친구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앤디는 이 회사를 그 남자친구가 사주면 그래도 패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에밀리가 잘 운영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협공을 해서 갔는데 그걸 나중에 미란다가 눈치를 채지. 결국에는 제일 이 업에 대해서 이해한 모델 출신의 갑부 샤샤한테 매각이 되면서 이제 모든 걸 지켜내면서 끝내죠. 마지막으로 자본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결국에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결국에 자본의 힘, 그러니까 물론 산업 구조의 변화도 있지만 자본의 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AI로 인해서 이제 노동 수익보다는 자본 수익으로 변해간다.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면 투자도 게으리 하지 말고 해야 돼. 이 산업이 다 자본으로 또 많이 뒤덮일 거예요. 그러니까 M&A 시장이 더 많이 활성화될 것도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이다. 왜냐면 모든 일은 사람이 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하고 관계적으로 봤을 때 지켜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켜내잖아. 인문학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영화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정리하면서 많이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나 산업에 대한 이해나 그리고 그 해결해 가는 그런 솔루션들을 영화 속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다. 그래서 제가 지난 편에 이어서 영화로 보는 비즈니스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약간 성찰하는 느낌으로 또는 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솔루션을 찾는다라는 형태로 찾아보면 되게 재미있게 그리고 내 삶에 내 사업에 도움되는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